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또 일찍 11시쯤 됐는데 아주 문을 쇠차게 두들기고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장부야. 오늘은 여장부에 대해서 한번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통, 음팔통 얘기 들어보셨죠? 사주 8글자가 다 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양팔통이라고 하고, 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음팔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가능하면은 양이 한 4개, 음이 4개, 이런 정도, 이렇게 음양 조화가 맞았을 때 그 삶이 아주 순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 있을 때, 사람도 균형이 맞은 상태가 어떻게 돼요? 여자로 치면 소위 몸매라든가 키라든가 그 모든 볼륨이 음양이 맞았을 때 그게 미인의 조건이고 상당히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주도 양으로만 되어 있다, 음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경우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야. 물론 특색은 좀 색다르죠. 일반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튀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어떤 밸런스가 맞은 상태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런 사주에 대해서 한번 한쪽으로 치우친 양팔통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우리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한 85개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회장이에요, 회장. 근데 나이가 젊어요. 48세. 사주가 보세요. 갑인년, 병인월, 임진일, 무신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여자 사주인데, 여기 있는 분 다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양. 요렇게 우리가 요거를 양팔통이라고 그래요. 양팔통. 이 양팔통 사주, 특히 여자가 양팔통 경우는요, 오히려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상인의 회장, 이런 정도. 여장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치마 벗고 바지 입는 여장부라고 써놨는데, 성격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딱 우리가 그 포수라고 그러죠. 딱 걸어 들어오는 게 보통이 아니야. 딱 들으면서 명함을 먼저 주더라고. 나 요 밑에 있는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상당히 젊죠. 48이니까 대단해. 그래서 아주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이 사주를 오늘은 이 사주가 구조가 참 좋게 돼 있어요. 보면은 오행이 다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다 있는 사주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주 조건을 갖춘 경우에요. 근데 기운을 보면은, 자, 기운이 주인공이 여기 수고, 나를 생겨주는 요 금이 이제 이게 인성이에요. 이게 어머니. 이제 편인으로 돼 있쪽에는, 자, 요 기운하고 내 기운을, 내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목화토는 내 기운을 빼나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나를 생겨주는 입력이 50하고 내 본인 자체가 비견겁재가 150해서 900점 만점에 200점이라고 치면은 700점이 내 힘을 다 빼내가는 기운이죠. 이런 기운을 우리가 보통 신약사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고정관념인데, 이 명리 사주로 이렇게 분석할 때 대부분 다 한 90% 이상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구분하는 건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 한 거지, 실제 기운은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운을 이렇게 논한다는 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약한 걸로 보이죠. 나를 생하는 금기운이 50점, 나와 같은 기운이 150점에서 20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나? 자, 여기가 깔고 앉아있는 이 편관 있죠? 이 자체가 옆에 신금하고 이렇게 반합이 되죠. 신자지 이렇게 수국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반합으로.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물기운이죠,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작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 토가 여기 있는 이 관이 변심해서 이게 수로 보여낸다는 거예요, 수로.
그러니까 이게 수기운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해진 거죠. 물론 좀 그래도 전체에 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대운을 보면은 이 자체에서 보면은 금수기운이 약하니까 금수가 왔을 때 대체적으로 운이 좋게 흐른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이 사주는 인생 후반부보다 인생 전반전이 좋다는 거예요. 몇 세까지 좋냐면 64세까지. 네. 자, 5세부터 15대원 5세부터 64세까지 중에서 수기운이 30년, 금기운이 30년 이렇게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나한테 좋은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약한데 그 약한 기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금수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좋죠? 자, 그래서 좀 이제 자세히 보면은 25대운에 보면 하늘의 기운이 개수, 땅의 기운이 해수인데 이 간여지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임수한테 비견겁제가 강하게 들어오죠. 이때. 자, 이렇게 힘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강한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못하면 판단 미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힘이 강해지니까 약간 판단할 때 신중하지 않고 좀 경솔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힘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거만해질 수 있고 또 쓸데없는 자존심 커지고 또 자신감 생기고 또 고집 생기고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반적으로 이 남녀 어떤 그 기운을 볼 때 특히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 정령기인데 여기 25대운이 35대운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게 해가 들어오면 이게 진의 원진이죠. 그 다음에 35대운부터는 진술 이렇게 충이 되죠. 그래서 결혼 정령기 때 이 대운을 보고 결혼하기 힘든데 그럼 이제 요 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세운을 찾아서 대운은 어차피 좀 이게 20년 동안 안 좋으니까 이걸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45대운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15대운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25대운, 35대운이 결혼 정령기 대운인데 여기는 다 좋지 않게 흐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에도 또 나와 같은 비견 겁재운이 들어오죠.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25대운 여기 계대운에서 33세에 결혼했대. 33세. 이때가 병술년이야. 병술년. 병술년이면 진술충이 되죠. 천간에는 이 지금 병화가 와가지고 이 병화가 하나 태양이 잘 떠 있는데 이럴 때 다시 또 병화가 오면 더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올 때는요 빛이 흐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좋은 역할을 못해. 이 33세 병술년 자체가. 그러니까 좋지 않을 때 결혼했다는 얘기야. 이 지금 박나연 씨는 그러니까 결혼 정령기에 운이 좋지 않을 때 결혼하면은요 좀 살면서 시끄러워.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또 그럴 가능성이 큰 게 뭐냐? 여기서 자 임수일간에서 지금 이 지금 목이 세 개가 있죠. 여기도 숨어 있는 을목도 있고. 이 식신상관이 이렇게 발달되면은요, 자기 표현력이라든가 활동성은 강해지는데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것이 관을 친다는 거예요. 이 관을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이 누구야? 남편이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남편복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남편이 남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옆에 신금하고 합해서 반합이 되는 바람에 이게 수기운으로 바뀌어버리죠. 그 남편이 없어진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여기도 관이 또 있죠. 천간에 떠 있는 이 관은 이게 남편으로 보는데, 이때는 이건 뭘로 봐야 되냐면, 명예로 봐야 돼, 명예로 봐야 된다고. 여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변절된 거잖아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식신상관이 강하니까 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자체가. 관이.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어차피, 그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 수 있는 여성의 어떤 그런 이 사주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흔드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 여기서. 그런 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48세니까 45대는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는
요때는 또 이 신금이 와가지고 병신 앞에서 요걸 또 빛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할 일을 못하게 하고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45대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지지에는 또 진유합금에서 또 금을 또 만들어요. 요 자체가 진유합금에서. 물론 이게 인성 자체니까, 물론 인성이 강하다는 거는 식신상관을 극하니까 생각이 많다는 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게 좁아진다는 거야. 사고계가 발달되면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신중해지다 보니까 좀 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를 기준해서 받아들이는 금과 내가 내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목화 기운이 바란스를 맞아야 되는데, 자, 신금 하나 받아들여서 내가 기운을 배출하는 게 이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금이 생각, 사고계가 힘을 못 썼는데, 이런 경우는 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많이 강해지니까 이 기운이 요거를 눌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활동이 둔화되겠죠. 요 45대운에서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올해 21년 신축년,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때 이제 이게 좀 묶였어요. 이렇게. 묶였는데, 요거 보세요. 묶였는데, 요때 신금이 또 왔죠. 요런 경우는 묶인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해주는 요건. 요런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는 또 뭔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활기칠만 해. 활발하게 움직일만 하다고. 그런 면에서는 올해 좋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월운을 보면 지금 6월 달이니까 이제 갑오월인데, 이 갑이 또 왔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은데, 목이 3개나 있는데, 여기까지 합치면 4개. 지지에 요 화가 왔을 때 인호술 반합이 형성돼서 지금 이 태양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더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뿌리가 더 형성이 잘 굳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런 면에서는 6월 달은 이제 좋게 흐릅니다. 이제 사주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석했을 때. 자, 이름을 보면 그러면, 근데 이 사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오행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하나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기운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름을 한번 보시면, 박나현에서 자, 여기 자원오행에 목이 하나 있고, 토가 있고, 이제 금이 있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게 이제 금이었었죠. 이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은, 이거는 필요치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성씨니까 바꿀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토가 또 있다는 건 이제 관이 있다는 거야, 또. 관. 이 관이 들어오면은 또 이게 흔들려요. 이 주인공이. 남자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2개 있었는데 요 자체가 이렇게 반합이 되면서 토가 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있었죠. 이런 경우는 좋은데 이게 또 관이 또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수가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금은 필요하니까 또 여기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리를 보면은 6핵, 11핵, 10핵, 7, 17, 21, 16, 27, 11인데, 여기에 있는 수리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다 좋아요. 다 필수입니다. 다 필수인데, 어떤 이 이름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요 16수가 있죠. 요거는요, 이게 옛날로 치면 선비. 아주 그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도덕, 윤리를 논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논하는 그런 거. 근데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16수가 있으면 귀가 얇아서 꼭 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요 27핵은 이제 대인직격인데 뜻은, 근데 이게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수인데 결과는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축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뭐 재는 상당히 좋게 나오죠. 자, 임수에 태양이 이렇게 톤하게 떠 있을 때는 이게 돈인데, 이 돈이자 이게 명예거든. 상당히 좋게 돼 있는데 이걸 간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런 게 걸려 들어가 있으면, 27억 있으면.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이 어떤 작용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 태양이 실제로 추구하는 이게 지금 돈이고, 또한 이것이 명예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빛을 발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함정의 수.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 그러니까 대인지경인데 그것은 이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부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런 큰 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현실하고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방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드러나서 어떻게 돼? 얘기하는 게 잘못하면 어떤 허명, 그죠? 그것도 드러나 자체가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여기 이게 여기 21액이 가정 자리에 이게 21액이 이제 사주에서 보면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라는 건 이름에서는 극부수라고 그래요. 남편을 극하는 기운. 쉽게 설명하면은 다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야, 남자한테. 그럼 본인이 워낙 힘이 강해지니까, 이게 자체가. 이런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이게 내가 약한 것 같지만요, 이 괴강을 달고 있잖아요, 여기. 네. 그리고 양팔통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상당히 기질이 강기질이에요. 치마 벗고 바지 입는 여장부라니까, 여장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편이 극부수가 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남편이 힘을 못 쓰는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요 16수는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정을 베풀다 보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나죠? 27도 마찬가지죠. 대인직격.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그런데 내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받쳐주지라면 이상과 현실이 괴리 때문에 내가 방황한다는 거예요. 결과도 안 좋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이제 마당발이니까 잘할 수 있다. 본인궁에 17액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17액은 신경이 또 생각보다 예민하고 이 남 밑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가자리 하나 차고 앉아가지고 회장 노릇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 잘 모시고 네 맞습니다. 예 부장님이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과장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 되든 안 되든 일본 말에 내가 오야지 노릇해야지. 그래야지 남 밑에 못 있는다는 거야. 17액 있으면. 이게 지금 어머니 자리인데 이게 어머니가 공망이죠.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본인이 살림살이 했다고 그래. 네. 엄마가 몸이 아파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엄마 인연이 없죠. 이게 어머니인데 이렇게 변해서 금이 수로 물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사주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머니 인연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를 나타내는 칠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건 이게 상당히 굳세요. 이게 이제 경신금이니까. 근데 이제 새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갱신이라고 하죠. 고치는 거. 굳세고 강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인 자리에 요 17액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요. 그리고 남 밑에 못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또 드러난 것보다는 또 본인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운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극부수, 상관격, 요거 16획, 요거는 귀가 얇아서 한 번은 당한다. 27획은 대인직격인데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 그래서 제가 재축 쪽은 어렵다. 조심해야 된다. 꼭 주위에 아이고 회장님에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뭐 하면 또 이런 사람들 잘 넘어가요. 이렇게 대우해주면 웬만한 거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16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성보다는 어떤 정에 치우쳐가지고 뭘 판단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보증을 잘못 써줬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랬을 때 한 번은 크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쉬운 거는 요 자체가 수가 됐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이 부르는데 박나현에서 여기에 수국화가 되죠. 극현상이 일어나죠. 이때 발음 모양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또 음양 조화가 맞으면 좋은데 여자니까 음이고 음은 짝수죠. 짝수가 하나, 두 개나 있죠. 그럼 여자 그 다음에 짝수 두 개에서 음이 세 개, 양이 하나밖에 안 되죠. 자, 음랑 조화가 맞는다는 경우는 남녀를 불문하고 짝수가 두 개, 홀수가 두 개, 즉 양이 두 개, 음이 두 개. 그렇게 했을 때 조화를 맞는다고 보시는데 음양 조화도 깨져 있고 발음 모양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극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 나름대로 본인이 주도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지만 결국은 그건 무슨 얘기냐. 여자가 본인이 나서서 가장 역할을 한다는 건 삶이 피곤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할 때. 남자가 뭐 이래 하는 게 그게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우선한 얘기로 당신이 집에서 가정생활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저 집에서 저 청소하고 빨래 좀 해놓고 애들도 좀 잘 좀 봐줘. 이런 스타일이지. 양팔동 사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양팔동 사주에서 이제 박나연 씨 이름하고 이제 사주를 분석해 봤는데, 근데 어찌 보면요, 사주대로 살면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화를 나름대로 지금처럼 살면은 오히려 그게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좋아요. 성취감도 느끼고, 또 밖에 나가서 내가 회장님 회장에서 명예를 또 명예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기분 좋고, 집에서 이런 사람들은 답답해서 집에서 가정 이렇게 전업주부는 죽어도 안 되니까 그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과 만나다 보니까 요 이름에서 작동되는 요것이 내 정 때문에 잘못하면은 한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지금도 한 건은 이제 당한 일 때문에 사실 온 건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간절히 얘기했어요. 요거는 꼭 생각하셔야 한다고. 16수 있을 때. 이제 그것만, 그런 경우만 이제 없어지면은 본인이 아주 젊으시니까 아주 재밌게 인생을 이렇게 잘 중년을 멋지게 한번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것만 잘 해결하시면, 앞으로 요것만 조심하시면 인생을 정말 중년을 멋지게 사실 수 있다. 말년까지 쭉 이렇게 이제 기분 좋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양팔동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름에서 16핵 있으면은, 그 다음 16하고 17핵이, 27핵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정에 약해서 남의 말을 이렇게 남의 어떤 부탁을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기가 얇아서 당한다. 이렇게 되면 제 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어떻게 돼요? 빈수라가 될 함정의 수라는 거. 함정의 수. 자, 오늘 공부해서 27핵이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라는 것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내 주위에 나를 비롯해서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27핵이 딱 있는 사람들은 삐크! 이라고 딱 이렇게 돼요. 딱 그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재산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무리가 27핵 있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박나연 씨 이름하고 그 다음에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